자, 공부를 시작합시다. 자, 여명장이에요. 여자 사주는 어떻게 풀어야만이 좋은 사주인지 나쁜 사주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거를 알려면 이 원문을 알아야 돼요. 이제 원문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기지만, 이 원문은, 적천수의 원문은 명나라 때 나온 거예요. 명나라 때. 이건 작자는 미상이에요. 원문진 거는. 하지만 경도라는 사람이 지었다고 일설은 그래요. 중국에서는 책을 지어놓고 가탁이라는 걸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남의 이름을 빌린다라는 뜻이죠. 작자 미상이 오히려 낫겠죠. 그런데도 참 이 원문을 지어놓은 것이 참 기가 막히게 잘 지어놓은 거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원주가 나오는 것인데, 원문과 원주, 그 다음에 증주가 나오죠. 뭐라고 원문에 나와 있냐면, 무릇, 논자, 논부, 남편을 본다든지 자식을 본다. 여자는 그래 있죠. 중요한 건 그 사주가 편안해야 된다. 안상. 그리고 기운이 고요해야 되고 화평해야. 이거 부도라고 했는데, 이 도는 길이 아니라 부인의 표상이죠. 드러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자의 모범이 되는 거죠. 삼기니 이덕이니, 이건 신사래요. 삼기니 이덕이니는 허호언이라고 해서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헛된 짓거리다. 함지나 역마, 이것도 신사래요. 이거는 반추상, 반만 살펴라 라고 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서 줄을 다른 양반들이 그런 것까지 다 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유시주, 이게 이제 청나라 때 유병원이라는 분이 지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작자는 미상이에요. 책에는 유병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시주라고 내가 달아놨죠. 청나라 때 개국공신이에요. 유백원, 유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유기가 이렇게 이제 저 원문에 의해서 원주를 이렇게 풀어줬어요. 글을 썼어요. 그게 원주라고 그래요. 원문의 원주. 이거에 다시 더 다르면 증주라고 하죠. 국중에서 관성은 밝게 순해야 된다. 확실하게 순해야 된다. 이 관성이란 여자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귀, 남편은 귀함이 이길, 길하게 될 것이니, 이치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거는 관성을 보라는 거예요. 여자 사주의 관성이 어떻게 생겼나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관성이 지나치게 태왕하다라고 하면 상관으로서 위부라고 해서 이 상관으로 이 관성을 눌러주라는 거거든요. 이걸 남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상관은 자식인데 또 어떻게 남편이냐? 헷갈리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건 용신이니까 용신을 남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용신을. 그러니까 지금 사주에서 자꾸 관성이 많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여자 실제적으로 이 관성이 많아서 오는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여자는 스트레스가 많이 받겠죠. 이건 상관이에요. 자식이죠. 자식을 낳아야 돼요. 이런 사람은. 그러면 자식이 엄마를 보호하더라라는 거예요. 아는 금어라고 해요. 자식이 능히 엄마를 구한다. 관성이 태미해요. 아주 관성이 약해요. 이런 때는 재성으로서 남편을 잡는다라니 용신이에요. 용신. 재성은 뭐예요? 약한 관성을 생해주는 게 재성이죠. 이따가 사례명조 보면 재성이 많아서 인성으로서 용신을 쓰는 사주가 있어요. 비견이 왕이에요. 이거는 어깨가 무척 힘이 센 여자죠. 그런데 관성이 없어요. 이런 때 상관으로서 남편을 삼아라. 이 상관은 곧 하는 짓이 뭐예요? 비견의 기운을 빼는 거예요. 상관이 왕이에요. 이런 여자는 남편을 우습게 알겠죠. 무재관이에요. 재성도 없고 관성도 없어요. 이런 땐 인성으로서 용신이에요. 이게 왜? 상관이 많으니까 일주가 약해요. 그러니까 일주의 기운을 다 빼니까 인성으로서
일주를 도와줘야 돼요. 이게 또 용신이에요. 그래서 만국이 관성이면 기일주자. 일주를 기만한다, 속인다 라는 것이죠. 관성이 많아서 인수가 반드시 반거예요. 그런 때는 남편이 불국신이라고 해서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면 남편이 일주 부인을 극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인수를 쓰는 사주. 오늘도 전부 사례 명조 2개가 다 인수를 용신으로 쓰는 사주예요. 운도 잘 따라야 돼요. 그래서 만국이 인수예요. 이건 또 오히려 마마보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자 사주에 만국에 인수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요즘으로 얘기해서 인수가 많은 여자들은 결국은 엄마의 치마폭을 벗어나질 않는다 그랬죠. 관성 기운이 설기가 되죠. 인성이 많으니까. 그럴 땐 재성으로서 재성을 쓰는 거예요. 그 이유 관성의 기운을 설계하니까 인수가 관성도 도와주고 재성이 인수를 극해요. 그러니까 일주가 불국부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일주가 남편을 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체로 남자의 명으로서 더불어 남자의 명이나 자식을 논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이치는 거의 비슷하다. 그런 용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라라는 것인데, 국중에서 상관이 청현, 이건 자식이겠죠. 상관이 아주 깨끗하고 드러나 있으면 자식이 귀하고 역시 이친 엄마를 보필할 것이다. 불필요하냐? 말할 필요도 없지 않냐. 만약 상관이 태왕이에요. 이건 자식이 너무 지나쳐 많아서 일주의 기운을 너무 빼는 거예요. 자식이 많아서. 그런 땐 인성이 자식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용신이라는 거죠. 인성은 솔직히 자식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상관이 자식인데. 상관이 태매예요. 이런 게 이제 자식이에요. 이건 비견으로서 자식을 삼는다. 모두 다 용신을 인성으로서, 용신을 결국은 남편이나 자식으로 봐라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육친을 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육친은 육친대로 좀 논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대적으로는 육친은 육친대로 논아줘요. 인수강하고 무상관이에요. 그런데 재성이 자식이 된다. 이렇게 하면 뭐 돌고 도는 게 다 자식과 남편, 용신과 희신이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요거 이덕 상기는 논하지 말아라. 똑같이 이제 원문과 같아요. 함지나 역마는 비록 경험은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치상으로는 부장, 길게 끌고 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신살에 대해서는 결국은 부정하시는 거예요. 연구해봐라. 불가불상.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중부정이에요. 불하면 요렇게 요거만 해석하면 돼요. 상세하게 살펴라라는 것이죠. 강한 긍정이에요. 두 가지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사례명조 2개를 볼게요. 엔터를 치면 나와요. 286번이에요. 자, 격은 참 좋아요. 정관격이에요. 왜 어떻게 정관격이냐? 간목일주가 6월에 태어났어요. 아주 그대로 정관이 아주 그대로 박힌 여자예요. 그럼 이런 여자는 솔직히 이제 딱 왔다라고 하면 이 격부터 살펴야 돼요. 왜냐? 정관격은 우선 좋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여자한테는. 요조숙녀 스타일이시네요.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하고서 끝나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이 사주가.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일주의 강약을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체가 무엇이다라는 걸 그렇죠. 체가 무엇이다라는 걸 찾아야 되니까 오히려 이거는 금이 강하다는 게 여기서 나와요. 금체 화목용조라는 거예요. 그 이유 여기서 지금 진유 진토도 이렇게 합을 하려고 진유 합을 돼요. 육합 중에서 그럼 금의 기운을 살려줄 것이고요. 그런데다가 영 격국론으로 얘기하면 또 금생수 수생목으로 해서 목생학까지 가죠. 사주가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끝이 식신으로 끝나요. 목생화하니까. 이런 여자 사주 좋은 거예요. 네. 그런데 용신은 또 욕을 써요. 이건 자식을 참 좋게 두는 거예요. 자식 자리에 용신이 있으니까 이건 참 여자 사주 치고는 좋다. 이렇게 해서 사주 틀만 보고서 좋다라고 하면 그건 안 되겠죠. 저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대운을 살펴야 돼요. 이 8글자만큼은 틀이 참 좋은 여자인데 대운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철저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철저님 설명해요. 사주 한번 봅시다. 틀을 8월의 관성이라고 했어요. 네, 관성 맞아요. 네. 격국론을 보는 거예요. 이 양반도 봤어요. 공부를 자기는 격국론서부터 했겠죠. 100년, 자기 태어나기 전 100년 전에 나왔던 격국론이니까. 그런데 재성이 조금 해서 이 관성이 금인데 요 재성은 곧 뭐예요? 요거 진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을 도와주고 있다. 생우인시다라고 해서 태어나기 인시로 태어나서 왜 이거 시간을 건드리는 거냐? 입주의 뿌리를 보기 위해서예요. 충분히 관성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뿌리가 있으니까. 연과 시의 양지봉생 등록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연은 여기고요. 시는 여기예요. 예, 그런데 봉생 등록이라고 그랬어요. 록을 얻었다라는 것인데 수생목 이렇게 뿌린 적이 있고요.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죠. 화수가 천간으로 투출했어요. 여기. 그럼 수국할 거 아니냐? 안 한다는 거예요. 무상극지세. 예, 그렇게 그걸 안 한다. 왜? 여기 생하는 게 있으니까 생하고 그 다음에 또 생하게 되니까. 그래서 유생화지정. 예, 생하고 화하는 정이 있다. 재성이 득지했다는 거예요. 재성이 곧 뭐예요? 요거까지 건드리시는 거예요. 득지를 해서 사주가 통근을 했다라고 해요. 예. 오행불패. 어그러지. 오행이 절대 어그러지질 않았다. 이런 사주가 보기도 좋고 대운만 잘만 흐르면 부자사주죠. 기가 고요하고 화평하다. 순수 생활이 유정하다. 부영작이다는 남편이 영화가 있고요. 자식도 귀하다. 수일품직봉이라고 해서 이 여자가 받은 게 아니라 남편이든 자식이든 일품의 봉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 남편이나 자식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도 좋고 이건 남편성이죠. 예, 관이. 이건 자식성이에요. 그러니까 참 남편서부터 시작해서 자식까지 간다. 자리가 또 그렇더라. 원래 남편 자리는 실제적으로는 요 진토가 남편 자리죠. 자리는. 그러든 저러든 이 격에서도 솔직히 정관격에서 요 정관이 생하는 신을 뭐라고 그럴까요? 구신이라고. 이 신과 여기 일주를 도와주는 것 용신 쓰는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금체니까 체니까 일주한테는 금이 어떻게 돼요? 부담이죠. 금체니까 남편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자식을 써서 남편을 막아주는 거죠. 이런 사람은 결혼하면 오히려 잘 살 수 있다. 그러니 금체 화목용조니까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목화가 되니 이 뒤 후운이 더 좋겠죠. 그럼 이 수운은 어떨까요? 라고 하면 이따 좀 밑에 설명하지만 수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요 글자만 건드리지 않으면 돼요. 마우스를 안 건드렸어요. 또 건드리지 말라는 거만 또 안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 마우스예요. 건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저 병화가 아주 꽃이에요. 저 사주 식신이 용신이죠. 네. 자, 6월에 간목일주 약한 것은 확실한데 중화 용신으로는 비겁과 인성이 될 듯하다. 아니면 수가 용신이고 금이 시신으로 관인상생택일 수도 있다. 이렇게 용신이 애매모호할 때는 어떠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한번 측정을 해보자 라는 것이죠. 무게를 달아보면 금이 5.0이에요. 그래 금이 강한 거예요. 종조형이죠. 금이 곧 목한테는 남편인데 남편이 부담스럽죠. 자식을 써서 남편을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화목명조가 되죠.
이거는 인성이고 이건 비겁이에요. 화용신의 목희신다. 그렇다면 이 명조 4대운까지 수대운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무난하다. 왜냐하면 용신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이 이것으로 이 명주는 태어난 시간이 명운을 갈라놓았다고 할 것이다. 병인시예요. 시간에 용의신이 몰려있다. 때문에 지지로 흐르는 수는 어떨 것이냐. 수생목, 목생화로 플러스 한신이 되고 천간으로 임계수 글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된다. 더하여 아래 자평진정 격국론 이런 거는 좀 유배되는 이론이다 라고 했어요. 네. 격국론에서는 솔직히 저 금을 용신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토가 도와주는 상신이 되고요. 금이 생하는 수가 구신이 돼요. 그럼 토생금, 금생수 해서 일주를 도와주라 라는 것인데 조금은 좀 격국론에서는 유배되죠. 그러나 격만큼은 딱 봐서 정관격 괜찮다. 여자 사주로서는 격국론까지도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긴. 그러나 격국론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프로그램을 286번일 거예요. 운 좋겠죠. 그러면 용신 병화 쓰죠? 네. 사주 좋죠? 쭉 괜찮아요. 사주는. 이 수운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왜? 수운이 들어오면 이 인목이 수생목, 목생화 해서 용신을 생해주는 거예요. 금이 강하다는 것은 뻔히 들여다 보이고요. 네. 금체, 화목용조예요. 하나 더 할게요. 287번이에요. 자, 이것도 정관격이에요. 잡기. 왜 잡기라고 하냐? 이 진토 속에 지장간을 살펴야 되겠죠. 물론 원국으로 얘기를 하면 화생토해서 이거 상관격도 돼요. 그러나 지장간에 있는 기운이 격국론에선 지장간에 있는 기운이 무엇이 투출했는가에 따라서 격을 잡더라라는 거예요. 아까 유금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투출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요건 더군다나 사왕지니까 그냥 요거를 격국으로 잡으면 되는데 이렇게 잡기격으로 진술충명월에 잡기월이 되면 천간으로 어떤 글자가 투출하는 걸 봐야 돼요. 자, 진토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을개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이 을목의 기운이나 개수의 기운이 투출만 안 했으면 그냥 이거 상관격으로 쓰면 돼요. 그러나 이 진토 속에는 을목의 뿌리를 둔 간목도 있고요. 개수의 뿌리를 둔 임수도 투출을 했기 때문에 격국은 투출한 것을 우선으로 잡아요. 그러니 이 사주는 이건 관이고요. 이거는 인수예요. 이 사주가 이렇게 되면 자꾸만 좋은 사주가 좋게 자꾸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것도 정관격이에요. 멀리 있는 거 찾지 말고 인수격으로 잡을 필요 없이 곧바로 위에 있는 걸 잡으면 정관격이에요. 그런데다가 금생수하죠. 또 목생화하죠. 희한하게 양옆에 있는 것이 도와주고 있어요. 이런 구조가 좋은 사주들이 있어요. 상관이 왕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관격이에요. 상관이 비록 왕하지만 유와 합해서 금으로 변했다. 이거 보세요. 진유합금. 아까도 진유합 한다고 했죠. 육합이에요. 즉 관성의 원신이 더욱 두텁다라고 해서 진유합금을 해서 금생수 한다는 뜻이에요. 관성. 금생수 한다. 사화가 또 궁금한데요. 이렇게 해서 멀리 있는 이 사화까지 쫓아와서 사유축 금국을 이룬다는 것이죠. 진토인지 그 진토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화생토, 토생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저 사화의 기운까지. 즉 재의 원신이 더욱 단단하다. 재성은 곧 뭐예요? 금이죠. 금. 그럼 재가 원신이 더욱 단단해서 좋으냐?
아니죠. 철조 선생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두텁다라고 해서 더욱 좋냐?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성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가 재성 때문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시간의 인수를 이렇게 딱 찝는 거예요. 신약하니까 일주가 약해졌으니까 인수를 용신으로 써야 되겠죠. 조일주에 보세요. 일주를 도와서 광휘, 빛을 내고 있다. 왜? 뭐요? 정화는 목에 생을 받으면 빛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일을 해요. 간목이 제 진토 상관, 진토의 상관을 눌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상관은 나쁜 거니까 눌러줘야죠. 소위 목이 붉고 목이 뭐죠? 이게 이제 썩을 꽃자거든요. 마를 꽃자요. 목이 마르질 않았다. 마를 수가 없죠. 봄철에 나무니까. 그러면서 아주 멋있게 말씀을 하세요. 화는 불열, 불은 뜨겁지도 않고, 수는 불학, 이 말을 학자예요. 물은 마르지도 않고, 토부죠. 토는 마르지도 않고, 수도 마르지 않고, 토도 마르지 않고, 금은 불취라고 해서 이건 물을 채자예요. 금도 무르지 않고, 아주 모두가 다 좋다는 소리만 하고 계세요. 기운이 고요하니 화평한 상이다. 부영작이 또 하네요. 수일품봉이라고 해요. 사주가 구조상 틀이 괜찮은 틀이에요. 이런 사주는 틀이 좋아요. 그래서 딱 보면 근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런 사주 이제 정사일주라고 하면 조금 좀 별로 정사일주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를 안 하죠. 갑오일주나 정사일주나 그렇죠. 일단 그러든 저러든 이게 금이 챕니다. 왜 챈지를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차조도 구조적으로 매우 묘하게 생겼다. 월주에 임진월은 연주에 신유년이 도와주고 일주에 정사일은 시주에 갑진일이 도와줘서 수화가 상존하고 있는 상국이다. 그러나 진유합금에서 월간의 임수를 놓아 관성이 강해 일주가 약해서 비겁과 인성을 용의신으로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맞아요. 프로그램으로 참 희한해요. 이 사주 프로그램에는 딱 그런 보면 토가 3.9고 금이 3.9예요. 토생금을 하니까 금을 어떻게 할까요? 종으로 잡아야죠. 정조외물이요. 그래서 특이하게 철조님이 설명하시듯 상관, 진토가 비록 왕여도 유군과 합의되는 바람에 금이 더 강해졌어요. 재성의 원신이 강해진 거예요. 정조행이에요. 금치 화목용조죠. 역시 시간에 있는 간목을 극하는 경신금 대운만 피하면 호응이 된다라고 했어요. 용신을 건드리면 안 돼요. 천간에 용신이 뜰 때나 지지에 있는 용신을 잡아놓고 그것을 건드리는 운이 들어오면 분명히 패다. 패할 사주다라는 거 분명하죠. 역시 격국노노스도 또 정관격이에요. 자, 봅시다. 287번. 금운은 피해야 돼요. 그러나 이 금운은 나쁘다고 했죠. 왜? 금체니까. 그러나 그렇게 나쁠 거예요. 나쁘기는. 왜냐면 저 진유합금을 하고 그래서 사유축 금국을 하고 그래서 요거를 지나야 돼요. 이 대우는. 앞에 사주문보다는 조금 별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지나야 되고요. 해자운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토운은 안 좋아요. 그 이유 진술충도 되고 천간 원래 둘레 녀석 6대운에는 월지를 한번 충하고 지나가는 것인데 이 무토대운은 오히려 저 간목이 극해줘서 무난히 지나가지만 이 술토는 와서 진토와 충을 할 것 같네요. 이때는 좀 안 좋게 이때는 진술충이 일어나서 안 좋겠네요.
물론 여기 신유금도 안 좋아요. 이 사주. 앞에 사주보다는 못하고 틀은 그래도 좋게 타고났죠. 용의신을 그대로. 틀은 앞에 틀이나 앞에 명제나 거의 비슷하지만 대우는 앞에 명제보다는 못하다. 그런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자, 오늘은 287번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만들어서 288번서부터는 또 준비를 해서 강의를 할게요. 자, 마칠게요.